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설립했는데, 정신대는 일본의 여기는 군수공장에서 일한 분들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위안부는 일본의 10시 반 공산자의 기자회견을 산업 마치고 내수의 공산분들입니다. 12시에 또 일본 대사관 건너편 구분하지 못한 채 연합뉴스 또 정신대란 이름이 들어간 단체를 또 만들어서 또 진행을 하게 30년 되겠습니다. 동안 마치 애국 활동처럼 전 국민을 진실과 다르게 역사를 왜곡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0년이 된 오늘 윤미향 의원은 바로 여야대 명예고수 윤종옥의 그리고 이호재의 제자로서 보조관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것입니다. 이들은 누가 키웠습니까? 이들을 키운 사람이 바로 윤종옥, 이호재 여야대 명예교수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화여대 교수 당시에 명예퇴직을 한과 동시에 정대역 정신대 운동을 만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신대가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무리가 빚어지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뺀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일공산군대위에서는 두 분이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정대협이 오늘날 정 의원이 해체하도록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추진위원회 위원장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협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저희가 이화여대 집회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시작한 거의 한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윤미향 사태 정의원 회치를 놓고 저희들이 집회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윤종욱 씨하고 그다음에 이우재 명예교수 이화여대 이 두 분들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왜 이분들이 국민들 앞에 사과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 국민한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 주마다 정의원 사태는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의 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일들이 터지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역시 윤미향 씨가 불구속 기소되는 어떤 그러한 사건도 있었죠. 점점 수사가 지금 박수를 당하고 있고요.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또 오늘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집회 후에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본격적으로 저희 공대위에 반일동상 정신구명 공대위에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12시에 저희들이 윤종욱 씨하고 이우재 이화여대 명예교수에 대해서 계속 부탁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정대협을 처음으로 설립하실 때 그 역사적인 오류가 있었죠. 위안부하고 정신대에 대해서 하지 않고 성립을 하신 게 있고, 그 다음에 강제 위안부를 전체를 위안부로 여러 종류의 위안부가 있고요. 내용도 참 복잡합니다. 다양한 위안부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전체가 다 강제 동원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윤종욱 씨가 그리고 정신대하고 위안부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 동원 20만 설, 위안부 20만 설의 원조가 윤종욱 씨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사적인 팩트 맞지 않아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일본과의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가들, 정규역 활동가들과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한국 정부 이렇게 그분들만이 피해자를 발생한 상황에서 본인들, 활동가들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쥐락펴락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그거는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들께서 과연 정개업이 본인들의 권력을 위해서 존재했는지 아니면 피해자들을 위해서 위안부들을 위해서 존재한 단체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자면 본인들을 위한 그러한 정개업 활동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물어야 되냐면은 일단은 윤정옥 씨, 이효재 씨부터 먼저 사과를 본인들하고 해라.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화 민주 동호회라는 그러한 모임이 있어요. 그분들께서도 역시나 정대협의 활동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그거에 대해서 입장문을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04년도인데요. 아주 오래전이지만은 김정란이라는 이화여대 여성학자분이 마치 지금 현재의 정대협 사태를 예견이라도 한 듯이 논문을 하나 발표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논문이 제목이 뭐냐면 일본군 위안부 운동 정개와 문제인식에 대한 연구, 정대협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논문을 하나 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뭐 학문적인 연구만으로 그 논문을 낸 게 아니고요. 직접 정대협에서 활동을 합니다. 내부인이 돼서 정대협 내부인이 돼서 그 이제 생존하셨던 그 위안부 할머니들과 같이 면담도 하고 직접 활동도 수요 집회도 참석하고 그리고 그 실무자들과 단체 실무자들과 친분을 쌓고 여러 가지 어떤 생생한 경험과 고충을 토대로 해서 논문을 발표해요. 그런데 그 논문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피해자를 앞세우는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그러니까 정대협 활동가들의 의견을 주입한다 라는 것을 비판을 하는 그러한 여성학자가 이화여대 또 출신이기도 합니다. 김정란 씨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대협의 그러한 처음부터 창립부터 왜곡을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정대협에 대한 거를 비판하는 그러한 여성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뭐 긴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정대협은 운동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희생을 강요했다. 논문을 지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신들이 제시한 정답을 거절한 피해자들은 배제했고 그 다음에 그 피해자들을 주변화시켰고 중심부에 두지 않고 본인도 활동가들이 주목이 됐다는 얘기죠. 그들을 운동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됐다. 이러한 말씀을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수요 집회에 그 피해자들이 참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집회가 개최되고 있고요. 이러한 어떤 문제들을 인식하는 그러한 여성학자의 논문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랬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직접 활동을 했는데 정확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분명히 논문을 썼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12시 집회에서도 또 이런 부분을 언급할 건데요. 피해자분들이 뭐 아시아 여성부통에서 그 보상금을 받아요. 그러면 이거는 공정금이다. 뭐 내지는 뭐 참여가 된다. 이 돈을 받으면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그런 뭐 참여가 된다. 또 그러한 어떤 피해자들을 되게 배제하고 피해자들을 아웃시키는 그러한 발언들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정부 보조금을 또 받는 걸 못 받게 해요.
그리고 또 뭐를 하냐면은 이분들을 위안부 명단에서 삭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대협 측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답을 말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은 그들의 어떤 정대협의 위안부가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예 위안부가 아닌 거예요.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정대협이 진짜로 피해자를 위한 단체였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문도 있다라는 걸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일본은 아베 총리가 물러가고 그 다음에 스가 관방장관이 총리에 취임을 했습니다. 스가 내각을 통해서 우리는 한일 간의 기존의 관계보다 개선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악화될 것이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매우 가깝고도 먼 나라와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정대협이 오늘날 정의원이 동상을 팔아서 어마어마한 기부금과 후원금을 거뒀습니다. 동상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문화 상품을 개발해서 영화와 연극, 오페라를 포함해서 수많은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이른바 14세 소녀 위안부 액세서리 문화상품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문화적인 충돌 현상을 야기하고 있어요. 이른바 혐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유는 바로 위안부라고 하는 강제 연행이라고 하는 이 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요시다 세이지가 자신의 나의 전쟁 범죄라는 책을 통해서 제주도에서 200여 명의 제주도 여성들을 일제 때 강제 연행했다고 한 것이 거짓말로 드러남으로써 일본에서는 더 이상 강제 연행설이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시아 신문사에서도 최종적으로 모든 관련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오보로 인해서 아사히 신문사는 100만 이상의 구독자를 잃게 되는 대형 사고가 벌어지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가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여전히 한국 사회가 인식하게 되고 있는 데에는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호재, 윤종옥 교수가 14세 소녀 20만 명설 강제 연행설을 퍼뜨린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호재, 윤종옥 교수가 14세 소녀 20만 명 위안부 소녀설을 퍼뜨리지 않았다면,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인식했다면 오늘날 한일 관계는 이렇게 참화로 몰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사과하고 전 국민한테 엎드려 사죄하고 정의연 해체시켜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무슨 이상한 마피아들 의리 같은 게 있어요. 죽어도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덤까지 가져가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조폭이나 마피아들이 주로 하는 행태인데, 물론 한국의 정치인가들도 그런 행태가 있죠. 그런데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의 전당에서 연구자가 죽음을 앞두고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죽음을 앞둔 연구자가 거짓말을 가지고 무덤으로 간다. 개인적으로 무덤으로 가는 건 몰라도
전 국민이 거짓말을 끌어안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학자는 무덤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세의 편안한 안식을 위해서 거짓말을 인정하고 진실을 털어놓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효재, 윤정호 95세, 96세 두 분의 교수가 돌아가시기 전에 진실을 국민 앞에 털어놓으라고 저희들은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윤미향은 구속하고 정의연 나눔의 집은 해체해야 한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기소 기소됐다. 검찰은 14일 한국 정대협 전 대표이자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을 보조금 관리법 및 지방제조법 위반,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정대협 간부 A씨도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밝힌 윤미향의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다. 윤미향은 A씨와 공모해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박물관 등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신청해 등록한 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10개 사업에서 1억 5,860만 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 8개 사업에서 1억 4,370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 윤미향은 2014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여성가족부 7개 사업을 신청 6,520만 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이를 일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윤미향은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단체 및 자신의 개인 계좌로 2015년부터 올해까지 40여억 원을 불법 모금했다. 윤미향은 개인 및 법인 계좌, 직원 명의 계좌에서 2012년부터 올해까지 1억 원가량을 개인 용도로 이미 소비했다. 업무상 횡령. 윤미향은 직원과 공모한 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B씨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2017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정의연에 총 7,920만 원을 기부 증여하게 했다. 준사기. 이러한 현상은 나눔의 집에서도 일어났다. 민관 합동조사 결과 나눔의 집에서는 2015년부터 5년간 88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불법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최근에는 간호조무사가 할머니들을 위해 지급된 의료급여 카드를 몰래 수령해 6억 원 상당을 썼다는 혐의로 유족들로부터 고소당한 상태이다. 그러나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저들의 후한무치가 검찰의 수사 결과 명백하게 드러나자 윤미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연 이사장 이나영도 입장문에서 검찰의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라고 비난했다. 이제 국민들은 전 위안부들을 앞세운 윤미향과 정의연 그리고 정대협의 나눔의 집의 거대한 범법 행위 앞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 채 저들의 탐욕이 어디까지인지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또한 위안부 문제가 무엇이 진실인지 그간 지원 단체들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 의아해 한다. 진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 첫째, 위안부 문제는 한일협정에서 누락된 부분이었으나 고노 담화 이후 일본 정부는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 한국 60명, 66명 각 5,500만 원 수령, 대만, 필리핀,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등 해당 국가의 전 위안부들을 상대로 사죄와 보상을 실시했다. 둘째,
도노다마의 기반이 된 요시다 세이지의 위안부 강제 연행이 허위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아베 정권은 2015년 한국 정부와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해 사죄와 보상 46명 중 37명 각 1억 원씩 수령으로 최종 마무리하려 했다. 셋째, 화해치유재단의 업무는 중단됐다. 여기에는 아시아 여성기금에 이어 화해치유재단의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게끔 지원단체가 방해한 정황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후로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 타결되면 지원단체의 존재 이유가 소멸될 것이라는 위기감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넷째, 지원단체들에서 벌어진 사고의 또 다른 이유는 기부금과 후원금을 전 위안부들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이다. 이미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생활비, 의료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눔의 집의 경우 기부금품 모집 등록도 않은 채 전 위안부들로부터 기부금 포기 각서까지 받은 바 있다. 이렇듯 지원단체들은 위안부 사업을 통해 소수의 위안부를 내세워 국민들로부터 거액의 눈먼 돈을 마구잡이로 거둬들일 수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저들이 조장한 허구의 반일 감정과 착한 국민들의 온정이 큰 몫을 했다. 더욱이 이들을 둘러싼 세력은 배타적 민족주의와 급진 여성주의에 기댄 전 근대적 국내 정치를 악용해 이 사업을 자신들의 출세를 위한 비빈들로 삼을 수 있었다. 위안부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고무적이긴 하나 단지 법리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안부에 대한 진실에 접근하려면 윤미향 구속에 그칠 일이 아니라 위안부 비즈니스 본부인 정의영과 나눔의 집이 해체되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정직한 역사학자들에 의해 가공된 위안부 역사의 실체가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2020년 9월 16일 반일 동상 진실규명 공대일.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화에 대해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정말 약소하게 근데 그 항시 좌익들 주장대로 허위가 아닌 사실만 근거한 이러한 기자회견 그리고 오늘 이제 12시에는 장소를 옮겨서 일본 대사관의 건너편 연합뉴스 건물입니다. 연합뉴스 건물 바로 앞에서 이어지는 12시에 또다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30분을 채 안 넘겼네요. 자, 다음 방송에서 다시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